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과 자주 비교되죠. 그만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인프라라는 의미인데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가 핵심 의제와 추가 제안을 담은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포시가 이 권고사항을 수용해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노창균 위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내버스가 운행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꾸려지게 된 당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90일 이상의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표이사의 경영 포기 선언 등을 거치면서 목포시에서는 멈추지 않는 버스, 즉 버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및 단체, 시민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민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이제 아무래도 핵심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다룬 핵심 의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시민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의제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 두 번째로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세 번째로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선 공영화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논의된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최종 권고안 도출까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론화위원회는 교통, 또 회계,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 대표, 시의원 등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에 공개 모집과 시의회 추천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는 네. 사전 워크숍 2회를 실시를 했고 10번의 전체 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시민 인식조사를 위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참여다 운영을 통해서 총 4회의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버스업체 관계자 면담도 추진하고 개편 노선의 현장도 답사하고, 그리고 공론화 자료 제공을 위해서 현장의 인포사업을 또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따로 시민 참여단을 운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꾸려졌는지 그리고 왜 꾸려지게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시민 참여단은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민 참여 기반 확대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네. 시민 설문조사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 모집을 병행을 했고, 그 결과 246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성별, 연령 등으로 분류한 후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하였고, 이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 참여단 50명과 예비 인원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토론회를 진행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 참여단을 꾸린 후에 4번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각 토론회가 어떤 취지로 열렸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논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토론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워크숍을 포함해서 총 4회를 개최를 하였으며 첫 번째로 핵심 의제안 노선 개편,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선호조사를 실시하고 분임 토의 및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선권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설명 및 감정평가사가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민 참여단 의견서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 참여단에서 4번의 토론회 끝에 도출된 의견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시민 참여단의 의견서는 핵심 의제인 크게 3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선 개편, 네. 두 번째로 운영 책임 개편, 세 번째로 노선 공영화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은 불필요한 노선 조정 및 신규 노선 추가에 도움이 될 전면 개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는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서 공영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영제 추구하되 시의 예산, 인력 운영 등을 이렇게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혼합 운영제 시행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셋째로 이제 노선 공영화와 관련해서 감정 평가 방식으로 적정가를 결정하여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목포시의 대중교통 방향성을 결정짓는 일이니만큼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추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셨다고요? 네, 목포 그 시민들과 시민단체, 시의회, 시내버스 업체 등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도록 회의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단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의 경우 유튜브로 생중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런 토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답사하거나 버스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현장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 공론화위원회는 그 버스 회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현재 버스 회사 상황을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비소, 차고지 등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버스를 직접 이렇게 탑승을 해서 현재 노선의 문제점과 그리고 개편 노선과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고 버스 운전자분들과 인터뷰를 이렇게 통해서 고충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의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었을 것 같은데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노선 공영화를 기초로 해서 노선 체계, 운영 체계, 인프라 체계로 구성된 종합 대중교통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선 공영화라는 것은 목포시에 있는 노선을 우리가 매입을 우리 목포시가 해서 공영화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시내버스 사업의 법적 권리를 이렇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노선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 지선 체계를 도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 체계. 초기에는 직접 시의 직영과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이탁을 채해서 혼합 체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경쟁 균형을 맞춰주고 장기적으로는 그 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런 버스 노선, 대중교통의 좀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 대중교통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버스 노선이 달라지면 처음에는 안착할 때까지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면 개편 시행 초기에는 기존 노선과 달라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목포시도 세대별 홍보물 배부 그리고 교통 안내 도우미 운영 등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버스 운영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목포시 상황에 맞도록 호남 운영제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차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제안하셨다고요. 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단기적으로 혼합형 운영체제, 장기적으로 공사 설립 등을 통한 공영제를 공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버스 운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네. 다만 시의 버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원에 대한 통제, 공사 설립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운영과 민간 사업자 위탁 운영을 함께 시행하는 혼합형 운영 체계를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를 지향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체계와 함께 노선권 인수도 함께 제안을 하셨는데 이 목포시가 노선권을 매입해서 그리고 공영화하자는 취지겠죠? 노선권 인수는 노선 개편과 운영 체계 개편의 전제 조건입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목포시와 시의회, 버스 업체층에서 의뢰한 세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인 약 210억 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목포시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선에서 매입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네, 이 밖에 친환경 교통체계나 저상버스의 확충 등 다양한 부분을 함께 제안을 하셨던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핵심 의제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하자도 나왔고, 두 번째로 노선 개편에 따른 비효율적인 버스 정류장을 재배치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영 차고지 도입 등을 연계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차고지가 현재 그 버스 운영회사에 있는 차고지를 갖고 이런 간선, 지선 체계 노선을 이렇게 수립하다 보니까 어떤 그 노선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차고지를 우리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차고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좀 보완된 이런 노선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교육부에서 전남도를 중심으로 대학과 또 기업 그리고 지자체 또 여러 가지 연구소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나이즈 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계한 새로운 산학 간연 협력 체계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대학에 전남에 있는 대학들이 2025년부터 기존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이제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이즈 사업으로 연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도 이 나이즈 사업과 같이 연결을 한다 하면
목포시 예산을 줄이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목포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버스 노동자 고용 승계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여섯 번째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을 지원하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을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권고안이 실행이 되려면 예산안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번 권고안에 대해 목포시가 수렴해 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목포시는 이번 시민 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된 효율적인 노선 전면 개편, 그리고 혼합형 운영 체계, 세 번째로 노선권 확보 등 공고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전담 조직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해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세 등으로 인한 재정 사항이 여의치 않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와 협조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착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안착에 의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현재 버스 노선 매입을 통해서 노선 공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결 과제로 추진돼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방향성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공론화위원회 공식 일정은 이렇게 끝났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새로운 버스 체계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새로운 후속 기구로 위원회, 포럼, 참여기구 등의 거버넌스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려면 시간적, 재정적 등 불필요한 행정 요소가 예상이 됩니다. 근본 시민 공론화위원회에 적극하려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포시에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이번에 본 위원회 결정 사항은 분명 목포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재정적, 제도적 등 철저한 검토와 추진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리고 오늘의 결과물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포시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전체 노선을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로 여겨지는 만큼 빈틈없이 잘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